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서프라이즈 발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월 29일 오늘자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거래소는 이제 시총 100위 대형주에 대해서 투자 경고를 지정하지 않기로 예외적인 사항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자 12월 배당을 주는 결산법인 배당 낙일입니다.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이 공모가 24,000원에 오늘 신규 상장하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피흡수 합병 차원에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30일 폐장일이죠. 이날까지 주식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잠깐 이 부분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2025년 귀속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최종 매매일 안내. 자, 미국과 대만은 최종 매도 마감일은 12월 29일이다. 최종 국내 결제일은 이제 12월 31일, 일본은 이제 12월 26일자 지났네요. 그다음에 중국 상해 A, 심천 A 시장 12월 30일 변동 가능. 홍콩과 베트남 관련해서 유의사항 2025년 12월 31일 결제분까지 2025년 기속 해외 주식 양도 소득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나라별로 꼭 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이제 한국 증시 폐장일이기도 하면서 국가대표 AI 1차 보고회가 개최가 되네요. 산업부에서는 인공지능 전담국이 신설 출범됩니다. SK텔레콤은 초거대 AI 모델 AXK1이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12월 31일, 이날은 주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휴장이네요. 자, 1월달 많은 일정이 있죠. 여러분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관련 행정 명령이 나오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CES, 그다음에 이제 1월 금통회. 근데 좀 무엇보다도 자, 1월 어닝 시즌. 어닝 시즌. 대략 한 1월 한 두째 주 정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월 1일 휴장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증시 신년 휴장입니다. 다만 이제 이날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이 이날 발표가 된다는 점. 자, 1월 2일 2026년 새해 첫 증시가 10시에 이날 개장됩니다. 10시에 중국과 일본 증시는 휴장이네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십시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게 되면 전년도 12월 달 지수,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월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2024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1월 달은 4.91%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때 24년도 낙폭이 좀 변동이 컸었죠. 하락했다가 이제 11월 종가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2025년 1월 달에 무려 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죠. 근데 전년 12월 달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 꽤 올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좀 빠진 모습이죠. 23년도가 그랬고요. 자, 22년도 12월 달에 이때는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이제 크게 올랐죠. 21년도도 한번 보시죠. 12월 달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1월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항상 그런 건 뭐 아니겠지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12월 26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0월에만 월간으로 5.17% 상승했죠. 그러면 26년도 1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닥도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과거 좀 데이터를 단순 참고해서 여러분들 판단. 주식은 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만 이런 또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V 주식의 강의 제 유튜브에서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이 강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트레이딩 이코노미스닷컴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쭉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핵심 일정 좀 보시죠. 보면 일단 FOMC 의사록이 31일 날 공개가 된다는 점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새해 들어서 ISM 제조업 PMI가 1월 6일자 발표가 되네요. 1월 6일자.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 PMI, 졸트 잡 오프닝, 그리고 쭉 이렇게 빨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언제입니까? 1월 9일자에 고용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식시장으로. 먼저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서부터 볼까요? 일단 지난 26일자 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한 장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692조 5천억, 692조. SK하이닉스는 436조 원에 해당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72조. 그러니까 대략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합치면은 77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거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투자 경고 해제에 따라 4% 올랐습니다. 자, 오늘장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짓눌러 있는 게 폭발할 것인지 아니면 선반영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게 되면 반도체주만 좀 주도한 그런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코스닥은 시총 1위 알테오젠, 이제 거래소에 이전되는 종목인데 2%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시총 3위인 종목이 또 공시가 좀 나왔죠. 계약 해제 관련 공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에이벨 바이오.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보로노이, 에임드 바이오, D&D 파마텍, 거의 바이오 헬스케어 대장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는 4,129.68포인트, 0.51% 올랐고요. 코스닥은 919.67, 0.49%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로 마감을 좀 했죠. 자, 수급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종목군을 한번 체크하시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무려 1,3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보이고 있죠. 기간은 7거래일 연속. 개인 투자자는 집중적으로 이제 신고가, 이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임에도 신고가를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 월봉 차트고요. 이번 달만 삼성전자가 무려 16% 올랐습니다. 자, 엄청 멋진 모습이죠. 일단 신고가예요. 삼성전자.
신고가 시세는 시세 물어봐란 말이 있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삼성 이 반도체 ETF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일정 봤지만 오늘자 이제 배당 낙일이거든요. 네. 배당 낙 이후에 이제 주가 동향 또 체크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나 눌림목 받게 되면 또 1월 어닝 시즌 앞두고 또 저가 매수가 또 입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압축되는 장이 당분간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다른 좀 눌려있던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형성이 좀 되겠죠. 그 흐름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고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네, ETF가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네요.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순매수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D&D 파마텍, ABL 바이오, 펩트론 거기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로봇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바이오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원익 IPS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도 종목 보시게 되면 이런 개별 종목군들 네, 포진되어 좀 있죠. 자, 한번 네, 챗GPT 통해서 한번 시장 한번 리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12월 26일 네, 시장 상승은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대형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몰린 수급장이었다. 원화 강세, 네, 일시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네, 심리를 돕는 네, 산타랠리가 재점화된 날이었다. 라고 보는 거죠. 지수 상승의 원인은 이벤트가 아니라 자금의 의도. 네,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로 들어오고 기간이 코스닥까지 확산된 네, 전형적인 연말 리밸런싱 앤 산타랠리 성격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이번 주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워낙 강세 쪽으로 갈 것인가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최대 저항 고환율이 이제 하루 만에 완화됐죠. 지금 이틀째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형주를 좀 살 명분이 좀 생겼다.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네요. 이 정부 정책 기대감이 돈이 들어올 좀 핑계를 만들었다.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 재투자 시 세제 혜택, 양도세 면제 등을 검토 도입을 발표했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죠. 주말에도 이제 그런 소식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로 인해서 일단 반도체가 주인공이 26일 날 네, 되었고요. 수급으로 쏠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 보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반도체 대형주다. 자, 바이오 테마주 이벤트. 자, 바이오 대장주 알파 수익 추고 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어떤 기대감. 그럼 뭐 뚜껑 열어보면 또 별거 없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경험이 많았다. 로봇은 이제 순환매, 일부 오른 종목,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조선주, 차익실현, 현대중공업 하나조선 다 밀렸죠.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니까 이런 쪽은 이제 이 실현이 나오는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고 원전, 전전 노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춤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게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1월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데
전 분기 대비 매출이나 이익이 좀 꺾인다. 이러면 이제 이미 꺾였겠죠. 꺾이고 있겠죠. 네, 그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나 뭐 이런 쪽만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자, 미국 증시 한번 가보시죠. 네, 미국 주식. 오늘 이제 배당 12월 결산 보면 배당 낙일 이후에 결국은 뭐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장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외국인 위주로 반도체로도 매수 구세가 들어오냐, 아니면 이제 이쪽 차익 매물 나오고 조방원이나 다른 쪽 눌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냐, 요거 체크하면 그냥 시장 대응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삼성전자 상승 배경이야 쭉쭉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네. 자, 미국 증시는 뭐 요 내용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일단 S&P 500 지수가 거의 이제 뭐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대부분의 이제 메가캡이 이제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네, 스타트업 그룹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룹과 라이센싱 딜로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원자재, 네, 금, 은, 특히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프리포트 맥모란이 네, 신고가를 또 기록했다는 내용. 네, 이게 이제 지난주 장 흐름이었다. 대략적인 이제 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핌지닷컴 한번 봐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뭐 거의 이제 연휴 앞두고 네, 거의 이제 네, 플랫 상태로 좀 마감한 겁니다. 네, 나스닥, S&P 500 지수 네, 그냥 거의 뭐 부합 수준에서 살짝 네, 아래로 좀 마감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 6,929.94포인트 네, 신고가입니다. 7,000포인트 앞두고 있죠. 자, 원달러 NDF에서 1,441.96원으로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98.32 포인트. 반도체 ETF,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빅스는 네, 거의 뭐 변동이 없네요. S&P 500 맵도 한번 보시죠. 네, 맵 보게 되면 자, M7, 매그니피션트 7에서는 엔비디아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식에 1% 상승했죠. 브로드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보합,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반도체들 뭐 대략 양호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오라클, 애플, 아마존, 네, 구글 마찬가지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2.81% 하락했고 테슬라도 2%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프리포트 맥모란이 신고가를 보이면서 53.04달러 플러스 2.16%로 마감했네요. 자, 챗GPT는 이제 뭐 어떻게 대략 보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움직임은 작았는데 메시지는 리스크 온이 유지됐다. 네, 리스크 온. 네, 위험을 좀 선호하면서 이제 매수를 좀 부추기는.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거의 뭐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좀 쉬어가는 장이었다. 로이트에서는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과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 같은 이제 정책 변수가 2026년 금리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네, 얇은 장에서도 큰 방향성 베팅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나오네요. 금리 달러가 급등하지 않고 VIX가 13대면 공포는 없다. 그래서 리스크온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S&P 11개 섹터 중에 소재,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는 거기가 최고, 경기 소비재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엔비디아 그룹과 라이선스 딜 1% 올랐다는 내용. 브로드컴 강보합.
반도체 지수 바스켓이 크게 꺾이지 않는 방어적인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다. 뭐 이 정도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연말 고밸류 종목의 승부르기 차이 실현. 이런 내용. 테슬라도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이런 내용 있고. 로봇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등락은 좀 없었다. 이런 내용 정도 있네요. 이날은 이제 연휴 앞두고 거의 움직임이 좀 덜 했죠. 연휴 이제 지난다. 연휴 장이다 싶으니까 연휴 지나고 이제 열린이 장이지만 변동성이 좀 크게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번 주 거의 뭐 연말 연초까지는 이 산타랠리 이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상 연말 장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한산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하고, 특히 이제 앞서 봤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흐름, 그리고 이제 배당락, 아울러서 이제 연말 연초 특히 이제 1월 어닝 시즌 앞두고 이벤트 정책 플레이보다는 실적 호전주로 압축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할 것이고, 실적 호전주를 틈틈이 시간 내서 여러분들 찾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1월장 대비 전략이다. 그것도 이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요걸 한번 꼭 연도별 전에 12월 달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1월장 크게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이 전개될지 이전에 한번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누르세요. 감사합니다.